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간을 끌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도 AI 바이러스에 뚫리면서 방역당국은 긴장감 속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에 4m나 깎여나가고 콘크리트 더미에 뒤덮여서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전일 빌딩의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접한 광주 시민들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 한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 말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던 시각 시민들의 눈과 귀가 TV에 집중됩니다.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난 시민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이전 담화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한 말도 지키지 않았는데 퇴진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담화할 때도 그냥 다 적극적으로 저기 한다고 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안 그랬잖아. 또 두고 봐야지 뭐. 국민이 원하는 게 많이 본인도 TV를 통해서 보고 느꼈을 텐데 본인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법을 놓고 싸울 것이 뻔한 국회에 진퇴를 맡겨놓고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본 자신이 그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다시 또 국회에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어떤 그 대통령이 아직도 사역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신은 법과 절차를 어겨놓고도 퇴진은 법과 절차에 맞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사람은 박근혜. 근데 자기는 절차를 따르겠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하고 거취 문제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태가 갈수록 꼬이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모든 책임과 절차를 국회에 떠넘긴 건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로서의 사죄와 반성은커녕 범죄 사실을 뻔뻔하게 은폐하고 촛불 민심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며 즉각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아침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강우량은 5mm로 살짝 내리겠는데요. 밤의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추위가 몰려오니까요.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3.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화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0도, 보성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남과 무안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도 AI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된 오리 농가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 방역당국이 종오리 2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도 AI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 잘하는 농장도 여기 관리 잘 된 농장이에요. 안에 소스가 다 있고 관리 잘 된 농장인데도 이렇게 와버리니까.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를 받은 전라남도가 감염 여부를 조사해보니 1차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해당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이 드나든 42농가에 대해서도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75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산당국은 농가 인근에 영산강을 찾은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그쪽에도 영산강 쪽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들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은 2.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새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 한 3km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남 가금류 농가의 23%를 차지하는 나주. 2, 3일 뒤에 나오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천왕봉 일원 등 정상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지형이 훼손되고 지질학적 가치도 훼손됐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무등산 정상부인 천왕봉의 1937년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며 산을 깎아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덮어뒀습니다. 군부대의 막사와 도로, 헬기 착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무등산 정상부는 2만 제곱미터가 넘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 주상절리는 4m 넘게 깎여나가 정상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1000m 이상 고지대에 주상절리가 있는 곳은 국내 무등산이 유일한데 천왕봉 등 정상부의 지질학적 가치가 훼손된 겁니다. 콘크리트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질학적으로 많은 훼손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주둔한 1966년쯤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천왕봉 상단에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뒤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상부를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개의 복원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훼손 정도가 심각한 만큼 천왕봉 고도 회복 등 완벽한 원형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군부대 이전 사업비가 내년 국비에 반영될지 미지수고 기피시설인 군부대가 옮겨갈 대상지도 결정되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 예산 10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안전진단 비용 4천만 원을 들여 업체 2곳에 추가 정밀진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일빌딩은 건물 앞부분이 급남로 방향으로 18cm가량 기운 상태로 2차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과 C등급으로 가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한 뒤 관광 자원화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이 열립니다. 광주시와 중국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비전을 모색하는 행사인데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열리는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광주광역시와 중국의 자존심이고 최고 명문인 칭화대학이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현황과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광주가 이제 중국과 친해지기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년 전에 제가 칭화대 세계 명사 초청 특강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한 이후로 광주와 칭화대가 있던 인연을 이해가기 위해서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친환경 자동차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 그리고 우리하고 좀 투자 협약을 하고 있는 중국의 조일홍 자동차 그리고 칭화대의 전기 자동차 학과 교수님 6분과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학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가고자 하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허브도시로서 가는데 큰 획을
끊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포럼이 프롬에만 집중이 된 게 아닐 텐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이게 아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크게 관련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해 있고 아울러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급격하게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버 교수는 에너지혁명 2030에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는 등록을 받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광주가 그 길을 자동차 전장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전에 이름으로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준비해 가는데 지역 기업들과 또 학계 또 행정이 함께 미래 길을 모색하는 더구나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제가 뛰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예, 네. 그렇죠.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사업 파트너로 조이롱 코리아와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전혀 이야기입니까? 오보인 것 같습니다. 예. 조이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국의 구령, 9마디령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장토 모터스라는 모기업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E6 모델이라는 중형 버스 모델을 이제 한국에서 인증받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들은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 지난 3월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었고요. 9월 달에 한국 법인인 이제 조이롱 코리아를 안에 세우고 하게 된 이번에도 칭화 포럼에 중국 부사장이 직접 그 발제자로 참여를 하고 또 사장 왕롱바 사장도 함께 이번 기간 동안에 와서 조이롱 자동차의 향후 우리가 사업 계획,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광주 친환경 사업이 올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국책 사업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어떻게 보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12월 2일까지 이제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28일에도 제가 올라가서 저희가 우리 김동철 의원님, 장미연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1조 7,664억 원 작년 대비 5.9% 증가한 예산이 일단 정부안에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56건 약 2천억 가까이를 더 증액시킨 상태에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애결특위를 잘 통과해야죠.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3당 간사들과도 나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윤정현 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특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부를 때도 종일 냉기가 가득하고 심지어 수돗물도 안 나온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100번째 집 고쳐주기 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낡은 집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난방시설은커녕 변변한 화장실도 없던 이곳이 깨끗한 방과 실내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우물물을 길어 써야 했던 조기만 씨는 이제 따뜻한 방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위험은 무너진 집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멋지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되게 만족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주택 건설 업체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쳤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한데도 돈이 없어 집을 보수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100가구의 서민들이 주거 환경 사업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었고 내년에는 사업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서민
약자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그 주광에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약 110여 곳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요, 내년에 대대적인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270명, 가장 많은 인력을 선발합니다. 자회사인 한전 KPS와 한전 KDN도 66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도 252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렇게 49명의 새로운 인재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은요, 내년에 2만 명에 가까운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 채용 인원보다 1,300여 명이 늘어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를 뜻하는 이태배, 취업을 포기한 취포생 등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죠. 희망을 잃지 말고 문을 꼭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호남대학교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양성 사업단이 메뉴 개발 등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창의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곡성 의정부 이동 새마을분협 회원들이 이웃인 가곡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떡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광주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8명이 명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십자일자로 명퇴를 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평균 임금의 31개월분이 지급되며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축하금 그리고 부모 경조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해서 88명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내 사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11월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BSI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0%,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12월 업황 전망 BSI도 8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11월의 비제조업 업황 BSI는 63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12월 업황 전망 BSI도 63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이 참여하는 에너지밸리 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밸리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기업 유치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에너지밸리 위원회는 에너지밸리 사업의 자문과 지원을 위한 산학 연관 협의체로 김황식 전 총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도 국정농단은 물론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는 선체 인양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철제 받침대인 리프팅빔 위에 올려져 인양됩니다. 세월호 뱃머리를 들어올려 리프팅빔 18개를 설치한 것이 지난 7월. 아직 바닥에 붙어있는 선미 부분에는 해저면을 파낸 뒤 리프팅빔을 밀어넣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넉 달째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선미 들기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뒤늦게 굴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선미 리프팅빔 10개 중 8개가 설치됐습니다. 남은 2개만 성공하면 선미 들기 없이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걸어 선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원래 하던 방식이 잘 돼 가다 보니까 이게 2개만 더 넣으면 사실 선미 들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작업 도중 방식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해저면 지질 등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공정에 따라 3차례 인양 대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던 상하이 셀비지는 한 차례 대금만 받은 상태로 올해 인양이 불가능해진 만큼 해수부와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교과서 편찬 기준이 무시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미 역사교과서를 주문한 전남 지역 6개 중학교에서도 운영협의회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검정교과서 체제 적용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이 광주지검과 함께 소년원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주 소년원의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운영되는 빛가람 전기교실을 위해 한전은 1억 원을 광주 소년원에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교육장 조성이나 교육 기자재 구입 그리고 강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베트남 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곡성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학회가 조선대 국제문화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 열린 학술대회로 중국의 판결 불복으로 중국과 인접국 간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